드디어 결선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 무더웠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태풍 소식에 많은 비가 내려도 한 팀의 참가자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적인 사고와 창의성, 협동심을 기르면서 다양한 분야의 무한한 상상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같이 창의력, 순발력, 관찰력, 배려심이 뛰어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요. 이번 대회를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저희 아이디어 접수를 받았고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전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지난 8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본선 대회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결선 대회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선 대회 방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발표와 토론 진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75분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팀별 각 7분씩 발표 후에 토론 시간, 준비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40분 동안 토론 시간을 갖습니다. 7분의 발표 시간은 엄수해 주세요. 1분이 남았을 때는 종을 이렇게 한 번 쳐서 알려드리고요. 7분이 다 끝났다 됐을 때는 이렇게 2번 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소리와 더불어서 마이크는 자체적으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표는 안 돼요. 그리고 결선 발표는 앞쪽에 보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여정이라는 이번 대회 주제가 부착되어 있는 발표대에서 한 팀씩 올라와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본선이나 예년까지는 4팀 다 같이 올라와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팀씩 무대 위에 올라와서 7분 동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팀의 발표가 끝난 뒤 이제 2번 팀은 운영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바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저희 준비하면서 2번 팀 발표 7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구성 인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팀별 2명 이하의 인원이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하고요. 토론 시간 40분 동안은 팀별 최대 3명까지 무대 위에 올라와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팀원들은 토론 준비 시간에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선 토론은 본선 토론 방식과 다르게 진행이 돼요. 먼저 저희가 질문권을 2개 드릴 텐데요. 1분 질문권 사용 후에 자유토론 10분 진행할 거예요. 이때는 손을 먼저 들어주는 그런 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분의 자유토론 이후에 이어서 2번째 질문권을 사용하는 토론 방식을 진행하고요. 이어서 저희 남는 시간 좀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열되거나 한 팀에게 편중되는 그런 나쁜 점,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진행 방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질문권을 사용하는 시간에는 발표대에 이렇게 질문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권을 제가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이 원하는 팀의 팀명이나 팀 번호를 크게 적어서 발표대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저희 시간 제한을 두는데요. 팀별 30초 질문하시고 이어서 한 질문당 답변은 1분 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30초 질문이 짧았다거나 답변이 짧았을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더 질의응답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내에 따라서 질문권을 발표에 때 꽂아주시면 순차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권에 대한 토론 이후 10분의 자유토론 시간, 제가 이때는 손을 들어서 각자 궁금한 팀에게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순발력도 중요해요. 우리 팀이 먼저 질문할 거 있다 할 때 손을 먼저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대회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 주세요. 비슷한 질문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 또 탐구 취지에서 벗어난 질문들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최종 순위 결과 각 부문 1등은 대상, 2, 3등은 최우수상, 그리고 저희 4, 5등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초중고 모든 부문의 결선 대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시상식을 진행하니까 시상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선 대회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초등부 발표와 토론 진행하고요.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오후 12시 반부터는 중등부의 발표와 토론, 또 오후 2시 10분에는 마지막 고등부 발표와 토론을 끝으로 대회는 마무리하고요. 대회 끝나고 바로 저희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시상식에는 모든 팀원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장판을 받을 팀원 1명을 미리 정해 주셔서 시상식 시간에 저희 운영 요원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대진표 입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게 되는 초등부 발표 순서는 초록별, WASD, 아이디어뱅크, 레츠 발명 클럽, Y 브라더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4개 팀이 결선에 진출을 했는데 올해는 아깝게 떨어진 좀 부족한, 하지만 좀 더 발전 가능성 있는 팀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자 5개 팀이 결선에 올라와서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멋진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월에 본선 대회 이후 얼마나 많이 보완되고 발전시켜서 좋은 결과물을 준비해 왔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오셨죠? 네, 그래요.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심사위원분들 입장하고 계신데요.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그리고 실시간 댓글창 이렇게 유튜브 채널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손주, 손녀들 잘하고 있는지, 조카 잘하고 있는지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소개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실시간 댓글창은 전체 공개여서 비속어나 농담 같은 그런 안 좋은 단어는 안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심사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는데요. 예, 아직 안 오신 거 맞죠? 네, 그래요. 그러면 잠시 후에 심사위원장님 오시면 오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주셨네요. 예, 신나는 결선 시작이네요. 그리고 참가한 아이들 모두 화이팅 임님이 올려주셨고요. 제니퍼 최윤님도 이나겸, 전희찬, 취현우 아이디어 뱅크팀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HJ윤님도 결선에 참가한 멋진 친구들 화이팅 하세요 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선경연님, 윤진하, 윤율 화이팅, Y 브라더스 멋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최지영님 아이디어 뱅크팀 화이팅, 예, 제이님 WASD 바바팀 레츠랩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글을 올려주셨고요. 호윤님도 형아 화이팅, 진하 동생 선아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호윤이가 누구예요? 그래요, 집에 있습니다. 진아 동생 선아가 형아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진아가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심사위원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결선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동안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들 보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선 창의성은 40점,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은 40점, 그 다음에 실용성에서 10점, 발표 및 토론 10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고요. 참가자분들께서도 심사 배점 참고하셔서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별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님들의 심사 후 점수를 통해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점수는 심사 후 바로 공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부 발표까지 모두 끝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시상식을 진행할 테니까요. 다른 팀의 발표 들으면서 우리들의 친구, 선배, 후배님들은 어떻게 발표하는지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배려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초등부 결선 시작합니다. 박수로 함께 할까요? 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각 팀의 대표 2명 이하의 인원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공정하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1번 팀 대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초록별 팀, 지금 2명의 친구들이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룰이 바뀌어서 4팀이 동시에 무대 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 팀씩 올라와서 5팀이 차례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별 팀, 아침에 뭐 타고 왔어요? 왔어요. 아, 그래요? 올 때 시간 어떻게 보냈어요? 연습하면서 왔어요. 아유, 그래. 옆에 있는 친구는? 저는 차 타고 왔어요. 아, 각자 왔군요. 그래요. 각자 연습한 대로 최선의 실력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이 오전 10시 2분입니다. 지금부터 7분 동안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압구정초등학교 초록별 윤라임 김리안입니다. 지금부터 은펜바 효과를 이용한 얼음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탐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의 동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얼음이 담긴 음료를 먹다가 친구와 함께 얼음이 더 천천히 녹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대화 중 은펜바 효과를 활용하면 얼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은펜바 효과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직접 실험을 통해 얼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얼음을 얼릴 때 물의 온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설문조사하고 얼음이 녹는 속도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 발자국과 이산화탄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험 탐구 방법입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 얼음이 어느 시간을 각각 측정하여 은펜바 효과를 확인합니다. 또 얼려지는 물의 온도에 따라 어느 얼음의 녹는 시간과 녹는 양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 및 이산화탄소 감소에 대한 친환경 연구 목적을 증명합니다. 자세한 실험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실험을 통해서 은펜바 현상을 검증하고 실험 가설을 확인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어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물의 온도에 따른 얼린 얼음의 녹는 시간을 측정한 실험입니다. 문헌 조사 및 실험 결과 얼음 형태는 정육면체나 다른 형태보다 천천히 녹는 구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얼음이 녹는 양 및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실험들과 개선 사항을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 오른쪽 참고 사진들처럼 얼음을 공기 중에 띄우거나 동일한 부피의 물을 채워 넣은 수조에 얼음을 넣거나 그리고 각각의 비커에 담아서 녹는 물의 양을 일정 시간대별로 무게를 측정하는 등
여러 환경 조건에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녹는 물의 양의 무게를 측정 실험값이 더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실험 설계 후에 이번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물의 온도에 따라 얼린 얼음이 녹는 시간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준비한 후 10도씨 물보다 상온과 고온에서 물이 얼린 것이 더 천천히 녹을 것이라고 가설을 검증한 실험을 총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동일한 용량의 구형태 얼음을 10, 30, 60, 80도씨 얼음을 각각 20분마다 녹는 전자저울로 측정하고 녹는 양을 기록하고 비교했습니다.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음이 각각 다른 속도로 녹는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한 실험값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면서 녹는 과정에서도 은펜바 효과가 역으로 적용된다는 가설을 검증합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는 10, 30, 60, 80도씨 실험 결과값을 비교한 그래프이고 가운데와 오른쪽 그래프는 10도씨와 30도씨 두 가지만 비교한 것입니다. 10도씨와 30도씨 물을 얼린 얼음을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값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0분 경과 후 차이를 보면 20% 정도 녹량의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15명의 대상으로 어떤 온도의 물을 얼렸을 때 가장 빨리 얼음이 얼고 더 오래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98% 이상의 사람들이 10도씨 물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실험 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10도씨보다 상온의 물이 더 빨리 얼고 더 천천히 녹는다는 실험 결과를 인식 전환 캠페인처럼 많이 사용한다면 냉수를 이용해 얼음을 얼리지 않고 그에 따른 에너지도 줄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험 결과를 요약하자면 은펜바 효과를 먼저 실험으로 검증하고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 전환의 필요 및 에너지 절약에 도움되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과 추후 발전 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예선 대회에서 질문을 주신 다른 참가자분들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질문과 조언 덕분에 실험 설계를 수정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온도 조건을 변경하여 실험을 다시 설계하고 분석한 결과 조건을 수정한 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100도씨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고 물의 상태 변화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0, 30, 60, 80도로 실험 조건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얼음의 녹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끝에 각각의 비커에 얼음을 담아 녹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역은펜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실험과 탐구를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이는 연구 및 발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28도에서 32도 사이이므로 30도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냉난방 효율에 적용하면 약 0.795톤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전망입니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얼음이 천천히 녹는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얼음의 모양, 크기, 온도 조건을 조절하면 얼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인식 전환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친환경 캠페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였지만 무한 상생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초록별의 무한 상생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타고 왔는데도 한마음으로 발표를 멋지게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팀 초록별 팀의 발표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시간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철저하게 진행을 잘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발표팀 무대 위에 모셔서 같이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팀은 WASD 팀인데요. 포인터 되는지 한번 할까요? 예, 체크해 보시고. 우리 친구 아침 뭐 먹고 왔어요? 아침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유, 맛있게 먹었겠네. 옆에 있는 친구는요? 저는 아침으로 서웨이를 먹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샌드위치 먹고 라면 먹고 그래요. 힘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전 10시 10분입니다.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배려하는 자전거 바퀴를 제안한 김지호. 와 임재현으로 구성된 WASD 팀입니다. 저희가 본선에서 설명한 내용을 먼저 복기해 보겠습니다. 비 온 다음 날 또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자전거가 보행자에게 튀기는 물 때문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꼈고 자전거 운전자가 모든 물튀김을 피할 정도로 좋은 운전 실력을 갖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옆으로 물이 안 튀는 보행자를 배려한 자전거 바퀴를 고안했습니다. 선행 조사 결과 자전거 사용자에게 물이 튀지 않게 뒷바퀴에 흙바지를 단 사례는 있으나 옆으로 튀는 물을 막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 그림들은 저희가 초기에 적절한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각 모습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본 흔적들입니다. 저희는 바퀴에 물팀 방지용 방수판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방수판을 비가 온 직후나 비 오는 날 자전거에 고정해 타는 동안 옆으로 튀는 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자전거를 직접 웅덩이에서 굴려봄으로써 바퀴가 튀기는 물은 대부분 지표면에 대해 각도 약 30도 내외로 튀며 더 낮은 각도로 튀는 물은 크게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방수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20인치 자전거 바퀴를 가진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로 실험을 했습니다. 방수판은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 3D 프린터로 출력했고 직접 웅덩이 위로 지나가 보았습니다. 또 원형 방수판이 위쪽에 브레이크와 간섭이 심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자전거의 두 면 중 방수판이 있는 왼쪽이 물이 훨씬 적게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본선 첫 번째 라운드까지의 개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선에서 질문받은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들과 해결 방법들입니다. 첫째, 충격에 의한 방수판 파손. 둘째, 옆으로 기울어졌을 때의 방수판 파손. 셋째,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 등 도로 주행 시 충격에 의한 파손. 넷째, 방수판의 탈부착 용이성입니다. 이제 해결법을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충격에 의한 파손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수판의 재질과 디자인을 탐구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방수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가 추가로 개발한 다양한 재질과 개선된 디자인의 방수판들입니다. 여러 각진 모서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자전거 주행의 기울임은 20도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수판은 지면에 대해 30도 정도 떠 그 이상의 물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30도 정도까지 기울어지지 않으면 닿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수판과 같은 모양은 땅과의 간섭이 심합니다. 셋째, 저희는 방수판의 진입각과 탈출각을 개선하며 방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방수판의 양쪽 끝부분을 지표면에서 띄웠습니다. 또한 재질도 더 부드러운 재질로 바꿔 충돌 시 파손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보이듯이 저희가 보완한 둘째와 셋째 모양의 방수판은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접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방수판을 경량화해 방수판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를 더 가벼운 재질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방수판을 분리하기 쉽도록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고정을 하기 어려워 자석을 이용한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울퉁불퉁한 길과 곡선 도로에서의 주행에 따른 방수판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몇 방수판들은 주행 시 충돌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로 빠른 속도로 내보아도 방수판은 부서지거나 땅과 접촉하지 않으며 사행 전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형태의 방수판 실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방수 성능을 유지하며 과속 방지턱을 지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의 방수판들도 이와 같은 실험 과정을 거쳤지만 방수 성능이 좋은 여러 방수판들은 모두 주행 시 땅과 접촉이 일어났고 유일하게 땅과의 접촉이 없으면서 효과적인 방수 성능을 가진 위 모양의 방수판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방수판은 첫째 대회의 방수판 모델을 조금 보완한 포맥스 재질의 부채꼴형 방수판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걸리지 않으면서 방수 성능은 유지되었습니다. 또 커브도로 주행도 가능하고 가벼워서 타일착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석등을 사용해 간편한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저의 방수판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자주 마주치는 도시에서의 활용에 적합해 도시 공용 자전거나 자전거뿐만이 아닌 빠르지 않은 모든 바퀴 달린 이동수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ASD팀 임재현,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번째 팀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모두들 이 본선 대회보다 좀 더 보완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참가를 해주셔서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 이제 세 번째 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뱅크 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예, 저 이렇게 예년과는 다르게 A조, B조에서 그 실력이 솔직히 다를 수가 있는데 3등이어서 떨어진 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5개 팀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포인터 되는지 지식이 한 번씩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봐 주시고요. 그래요. 우리 아이디어 뱅크 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친척 집도 가면서 즐겁게 보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요? 할머니 집 갔어요. 그래. 용돈도 많이 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이 오전 10시 17분입니다. 지금부터 7분 동안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중교통 알림이를 만들게 된 현동초등학교 아이디어 뱅크팀입니다. 아이디어 뱅크팀은 이낙연,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전희찬 수학생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중교통 알림이를 발전시켜 나비라는 명칭의 어플을 생각하여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로고의 뜻은 나비키크로 첫 글자 N은 나비를 뜻하며 두 번째 Q는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목차는 기존 아이디어와 나비의 보완점 그리고 제작 과정과 마지막으로 나비의 강점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대중교통 알림이는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어플을 사용했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추천 어플이 있어도 잘못하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목적지까지 위치나 도착 소요시간 그리고 불빛과 진동으로 알려주는 대중교통 알림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보완할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먼저 앱에서 안내된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과 정류장 시간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에 나온 버스가 정류장에 오지 않거나 같은 이름의 정류장이 두 개인 경우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과 지난 본선 때 심사위원님께서 보완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나비를 보완하였습니다. 저희는
어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연하여 친구들과 검색하고 의논하면서 시도했습니다. 먼저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한 점입니다. 첫 번째 보완점은 스마트폰 회전율을 낮추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앱을 워치에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스마트폰 회전율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이 없어도 활용 가능한 나비 팔찌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나비 팔찌는 거리에 따라 빛으로 알려주고 도착 지점에서는 소리가 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비의 정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는 조언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알파고를 생각하게 되었고 알파고는 어떻게 실수 없이 바둑을 잘 둘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알파고와 같은 기능이라면 나비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함께 알아보니 알파고는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나비 앱도 오류를 수정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나비 제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는 카카오맵, 로컬 API, 문자를 추출하는 OCR API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정류장 이름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후 나비 앱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걸어다니는 보행자도 나비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온 도중 차량이 빠르게 접근할 때 경고음이 울린다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었을 때 음성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나비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 콜앱을 사용하여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지도로 표시한 후에 버스 소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미역에서 김천과학관까지 소요 시간을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구미역에서 중우 S클래스 김천과학관으로 중간 경로를 거쳐가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경로를 거치면서 버스번호를 추천해주고 경과 시간과 도착 알림, 그리고 불빛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나비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버스번호 추천, 탑승자 수 확인, 그리고 불빛 및 진동으로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도와 함께 출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앱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검색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현재 위치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근처의 버스 정류장 검색, 그리고 사용자의 하차 정보를 음성 및 불빛, 그리고 진동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촬영된 사진은 딥러닝을 통한 표지판 모델을 사용하여 입력된 사진과 표지판을 분리하고 분리된 표지판 사진의 정보를 탐지하여 글자는 OCR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표지판 사진으로부터 생성된 정보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됩니다. 전달된 정보는 음성 또는 핸드폰 화면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나비 앱은 보행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오류를 학습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탑승자 수를 확인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빠르게 접근할 때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었을 때는 소리로 알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내려야 할 경우 빛과 진동을 알려주는 친절한 나비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뱅크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7분 제한을 두고 7분이면 바로 저희 마이크 끊는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6분 30초쯤에 다들 칼같이 맞춰옵니다. 예, 시간 잘 맞추고 또 그동안 얼마나 둘이 연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11회 전국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이제 초등부 결선 발표 중에 네 번째 팀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가장 저학년이에요. 네. 포인터 되는지 한번 앞뒤로 눌러볼까요, 친구들? 네, 그래요. 우리 친구 아침 먹고 왔어요? 뭐 먹고 왔어요? 마이크 테스트 겸해서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 저는 차에서 삼각김밥 먹었고요. 그래요. 좀 더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는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유, 그래요. 배 안 고파요? 네. 그래요. 공복 정신을 발휘하면서 네 번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발명 클럽팀 준비되셨어요? 네. 목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10시 25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4번 레츠 발명 클럽 발표자 정윤호, 배유라입니다. 만들기 공작을 하거나 제품을 조립할 때 접착용 도구로 흔히 쓰이는 글루건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자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글루건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글루건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도 화상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 팀원들과 함께 글루건을 직접 사용하며 불편한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글루건 사용 시 화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뜨거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두 번째, 글루액으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보호막 장치. 이 핵심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안전 변신 글루건 발명품을 소개하겠습니다. 1. 손 앞치마. 글루건을 잡는 손에 글루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글루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흘러내리는 글루액을 받쳐줍니다. 2. 딱 보면 알아 스티커. 이 스티커는 파랑 또는 보라색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핑크색으로 변하여 글루건을 딱 보기만 해도 온도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1. 손 앞치마 제작 과정. 글루액이 손에 묻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에서 앞치마를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열에 녹거나 변형되지 않고 글루건에 부착하려니 재질이 유연하고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PP 재질의 L 파이지를 앞치마 모양으로 자르고 벨크로 찍찍이를 붙였습니다. 손 앞치마 보완점. 글루스틱의 글루액이 흰색 또는 투명색이라 손 앞치마의 색과 동일하여 눈에 띄지 않아 여러 가지 색상의 손 앞치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글루액이 어느 정도로 흘러내렸는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2. 딱 보면 알아 스티커 제작 과정.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시온물 가음을 글루건에 칠해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감이 벗겨지는 현상으로 지속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온 스티커를 글루건 가열 중앙 부분에 붙였습니다. 보라 또는 파란색 스티커가 전원을 켜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면 핑크색으로 변하여 뜨거움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 스티커의 보완점. 1. 온도계가 부착된 글루건은 온도계의 수치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의 활용도가 좋으나 어린 동생들은 아직 온도계의 수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글루건을 보고도 뜨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2. 온도 측정이 가능한 라벨지는 대략 어림잡아 몇 도인지 확인이 필요한 커피, 차, 분유 등에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글루건에는 온도 측정보다는 사람이 만졌을 때 뜨거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그 핵심입니다. 이 사진은 형이 보라색은 차갑고 핑크색은 뜨거워. 핑크색은 만지면 안 돼. 핑크색은 만지면 안 돼. 핑크색은 뜨거워. 만지면 안 돼. 글자와 숫자의 수치를 몰라도 색깔이나 그림, 이모티콘만 봐도 만지면 뜨겁구나, 만지지 말아야겠다로 생각할 수 있는 딱 보면 알아 스티커. 8살, 7살, 6살 동생들에게 글루건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손앞치마와 딱 보면 알아 스티커를 부착한 안전 벤신 글루건을 사용하여 만들기를 보았습니다. 사용 후 손 앞치마가 있어서 글루건을 잡는 손이 뜨거움으로부터 보호되는 느낌이 든다. 뜨거워지면 핑크색으로 변하는 스티커가 신기했다. 핑크색이나 그림으로 뜨겁다는 표시가 나오면 손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 반신 글루건 제품만 갖춤으로써 기존에 있는 글루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와 공작 작업을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글루건 사용 시 화상의 위험을 줄여주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렛츠 발명 클럽 안전 변신 글루건 발명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복에도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만큼 준비한 대로 발표를 잘 맞춰 주셨습니다. 렛츠 발명 클럽 팀 이 4번째 발표 잘 마무리했고요.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이제 5번째 팀 함께합니다. 네, Y 브라더스 팀 알아서 마이크 테스트 잘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뭐 먹었어요?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 코스밀 먹었어요. 그래요? 그냥 이름을 몰라서 예, 맛있게 먹었으면 됐고요. 옆에 있는 친구, 아침 먹고 왔어요? 네. 뭐 먹고 왔어요? 시리얼이랑 토스트랑 소시지랑. 골고루 잘 먹고 왔네요. 그래, 목소리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네. 포인터 되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네, 다시 돌아온 Y 브라더스. 그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전 10시 32분입니다. 지금부터 7분 동안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Y 브라더스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디어에 공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지렛대 운동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정의, 해결 방안,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순위입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누구나 흔히 겪는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항상 손을 써야 하는데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운동화 입구에 있습니다. 발의 크기에 비해 운동화 입구가 좁고 발이 들어가는 순간 신발의 뒤측, 즉 힐탭이 말려 들어가면서 운동화 입구가 더 좁아지는 것입니다. 운동화 입구를 넓히기 위해 손을 쓰다 보니 손도 아프고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신발을 신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발 입구가 좁아 손을 써야만 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발만 넣어도 쑥 들어가는 신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적은 힘으로 해내게 도와주는 지렛대를 운동화에 접목했습니다. 지렛의 원리를 발의 힘만으로 신발 입구를 넓히는 것이지요.
저희는 이종 지뢰의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힘줄과 받침점 사이에 작용적인 위치에 있어 거리상의 이득은 없지만 힘의 이득은 볼 수 있습니다. 지렛대 운동화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 힐탭에는 지렛대가 붙어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발이 지렛대에 닿으면서 힘점에 힘이 가해집니다. 이 힘이 지렛대를 통해 더 강해지고 강해진 힘은 작용점에서 신발 뒤를 밀게 됩니다. 이때 공간이 넓어지면서 발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렛대가 힐탭에 고정된 부분이 받침점 역할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렛대를 밟을 때 신발 힐탭이 구부러지지 않을까? 둘째, 오랫동안 걸으면 지렛대가 계속 움직여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 뒤꿈치가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 힐탭을 보호하면서도 발과 지렛대의 마찰력을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렛대를 곡선으로 만들고 지렛대 고정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어 실제 운동화에 부착해 신어보았는데요. 동생이 신는 시연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갔어 잘? 를 더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3D 프린팅을 진행하였습니다. 3D 프린팅한 이미지를 통해 저희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렛대를 고정시킬 별도의 지지대를 만듭니다. 이 지지대는 힐탭이 구부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지대는 집게 형태로 힐탭을 꽉 잡아줍니다. 덕분에 힐탭은 발이 들어갈 때도 원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신발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신발에 밀착될 수 있도록 벨크로를 붙입니다. 벨크로는 부드러운 면과 갈고리면이 있는데 지지대에는 갈고리면을, 신발 안쪽에는 부드러운 면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발을 신지 않을 때 지지대를 떼어내어 다른 신발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지지대는 지렛대가 잘 작동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지렛대와 지지대는 나사로 고정하되 지렛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줍니다. 손목시계의 시계와 밴드 부분처럼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나사를 충분히 전에는 지렛대가 위로 올라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렛대가 힘을 전달하기 위한 상태가 됩니다. 발로 지렛대를 밟으면 지렛대가 내려가면서 힘의 크기가 커지고 이 커진 힘이 작용점에 전달되어 신발 안쪽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대는 지렛대와 발 사이의 마찰력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지렛대와 지지대가 만나는 부분은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지렛대 아래면은 튀어나온 부분을, 지지대 정면에는 크기가 딱 맞는 홈을 만들면 지렛대와 지지대가 맞물리게 됩니다. 지렛대 밑면에는 부드러운 재질을 고리를 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쉽게 지렛대와 지지대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지렛대와 지지대가 결합되면 지렛대가 신발에 밀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지대가 신발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지대와 고정된 지렛대도 신발에 고정됩니다. 지렛대가 발과 닿았을 때 따로 움직이지 않아 마찰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과 닿는 부분은 곡선으로 만들어 발을 더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 첫째, 최대한 얇은 두께로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팅을 1cm 두께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두꺼워서 실제 테스트 진행은 어려웠습니다.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둘째, 지렛대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나사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나사 대신 저울 시소에 쓰는 용수철을 쓰니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셋째, 지렛대를 어떤 소재로 만들 수 있을지 지렛대 소재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두께가 얇더라도 발의 힘을 견디려면 충분한 강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지렛대와 지지대를 어떤 소재로 감싸면 좋을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지렛대 운동화 무엇이 좋을까요? 먼저 지지대를 쉽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 신발에 붙어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신발을 신으면 늘 힐탭이 먼저 망가지는데요. 지지대는 힐탭을 보호해 신발을 더 오래 신을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어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누구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손을 쓰기 어려운 어린아이, 장애인 모두가 신발을 쉽게 신게 도와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드립니다. 지난번에 제안드린 지렛대 운동화의 지지대를 추가하여 마찰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선에 비해서 월등하게 다들 이야기 받은 부분이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에 비해서 확실히 그동안 더 보완하고 많은 의견 들어서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초록별 팀, WASD 팀, 아이디어 뱅크 팀, 레츠 발명 클럽 팀, Y 브라더스 팀 이렇게 5개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7분이라는 저희가 시간 제한을 뒀는데 다들 6분 30초에는 다 끝냈습니다. 7분 딱 끝나고 나서 더 발표를 못한 팀은 한 팀도 없을 정도로 다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6월 정말 더울 때부터 시작해서 한여름 지나고 8월에 그 더울 때도 저희 본선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5개 팀 모두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저희 이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이하 3명의 팀원까지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저희 자유토론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와 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창을 열어놨습니다. 보니까 WAS팀 압도적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WASD팀, 코코님, 모빌라이저 림팀, 림님, 제이님, 제이님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배려하는 자전거 문화를 위한 멋진 상상, 열정과 도전에 응원합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레츠 발명 클럽 귀요미들 오늘도 당당하게 화이팅 이라면서 황정복님께서도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셨습니다. 저 이제 잠시 후에 토론 진행하도록 할게요. 각 팀들 마이크 잘 나오나 테스트 한번 할까? 아니면 테스트가 다 됐나요? 그래요. 소리 나는지 한 번씩 우리 친구들 그래요. 4번 팀 잘 나오고요. 3번 팀 3번 팀은 목소리 잘 나올까요? 3.141552. 네, 그래요. 5번 팀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현재 시각이 오전 10시 42분입니다. 토론 저희 준비 시간까지 합쳐서 40분 동안 지금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첫 번째 질문권을 적어 주세요. 원하는 팀의 팀 번호나 팀명을 크게 적어서 질문권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원하는 팀의 팀명, 팀 번호를 발표대에 꽂아 주세요. 1번 팀 어떤 팀에게 질문할 건지 적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이 오전 10시 42분입니다. 한 팀에게 너무 몰리거나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권 2개씩 드리면서 골고루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 팀은 어떤 팀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꽂아주세요. 먼저 첫 번째 팀 1번 팀은 WAS팀에게 질문합니다. 30초 질문해 주시고 1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따릉이와 같은 공유 자전거를 점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실험도 따릉이를 하셨는데요. 여러 기업들도 공유 자전거 및 거치대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개인 자전거를 공공 거치대에 고정하고 세워두는데 이 발명품을 자전거에 장착하면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나 개선 방향이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자전거 방수판은
지표면에 대해 수직으로 부착하고 따라서 바퀴에서 멀리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지지대에 사용할 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짧았는데 좀 더 드릴까요? 한 번씩 더 질문하고 답변하실래요?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2번 팀은 초록별 팀에게 질문합니다. 30초 질문, 1분 답변 시간입니다. 얼음을 오래 유지하는 법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이런 얼음을 만들려면 물을 높은 온도까지 가열했다가 다시 0도까지 냉각해서 얼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절약량을 줄이거나 오히려 절약을 할 수 없게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선대회 때 심사위원분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이라서 이번 실험 설계에서 개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음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상온 평균 온도가 30도씨인 것을 기상청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여름철 낮 상온이 30도씨이기 때문에 굳이 뜨겁게 가열하지 않는 상온의 정수물, 생수물, 그리고 가정과 기업에서 많이 쓰는 아리수 같은 수돗물과 냉수물인 10도씨 물을 비교해서 의미 있는 얼음 유지 시간 차이를 확인한 실험이었고 그래프로 확인했습니다. 즉 에너지를 써서 가열하지 않고 단지 상온의 물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준비한 답변, 준비한 질문을 어떻게 잘 했습니다. 3번 팀, 5번 팀에게 질문합니다. 5번 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운동선수의 운동화나 구조에는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점은 생각해 보셨나요? 음... 1분 동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4번 팀, 아이디어 뱅크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아이디어 뱅크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대중교통 알림이 앱을 설치할 때 비용이 드나요? 대중교통 알림이 앱을 설치할 때는 딱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므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4번 팀 10초 질문하고 3번 팀 22초 답했는데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 번씩 더 시간 드릴까요? 질문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팀 4번 팀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쪽 손도 보호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두 손을 모두 보호하려면 양쪽 손에 장갑을 끼고 글루건 작업을 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루건을 사용할 때 안전사고 예방법 중인 하나인 장갑 착용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장갑을 착용하고 글루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네, 서로 준비를 잘해서 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권 한 번씩 쓰면서 질의응답 시간 하는 가졌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순발력과 답변 같이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을 먼저 들어주시는 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번 팀. 초록별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으로 30도 실온의 물만 사용해도 충분히 10도의 물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30도의 물을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왜 굳이 또 물을 더 높은 온도로 올리는 것을 실험하셨나요? 아까 전에 PPT에서 보여드렸듯이 10도와 30도를 보여드렸을 때 60분 경과 후 20%가 녹았던 걸로 보아서 10도씨를 하려면 그냥 30도씨의 상온 물로 하려면 에너지를 안 쓰게 되는데 10도씨로 차가운 물을 하게 되려면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 20%나 더 감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죠? 이렇게 넘어갈까요? 이어서 질문 가능한가요?
네, 뭐 예. 물의 온도를 10도까지 내리는 데는 그냥 30도 실온에 있는 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30도의 물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더 효율적인데 왜 굳이 물의 온도를 그렇게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까는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셨나요? 10도씨 물로 얼리기 위해 물을 냉각하는 과정 자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도가 더 빨리 얼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실험을 통해 실온의 물로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얼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이나 산업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작은 변화지만 대규모로 적용할 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팀은 저희 질문권 내려주실까요? 예.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3번 팀. 저는 초록별 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도에서 얼린 얼음이 가장 천천히 녹는다고 했는데 이 얼음을 음료에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카페에서는 물을 상하수에서 끌어올려서 바로 얼리는데 온도가 10도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초록별 팀이 제안한 천천히 녹는 얼음이 10도에서 효과가 있다면 카페나 상업적에서 사용하기 위해 오히려 물의 온도를 10도까지 올려야 한다면 오히려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을까요? 얼음이 제일 천천히 녹는 것은 제일 높은 온도 10도보다는 30도, 30도보다는 60도, 60도보다는 80도가 제일 천천히 녹는데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도씨가 제일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봤을 때. 수긍하는 분위기고요. 계속해서 질문할 팀 손 들어주세요. 4번 팀. Y 브라더스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편리하게 신고 벗고 나면 다음에 신을 때는 어떻게 펴지나요? 다시 신을 때 손으로 지렛대를 펴야 하나요? 지렛대 발표에서 직접 설명은 안 했지만 지렛대 옆쪽에 손잡이를 만들어 더 쉽게 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회용인지 다회용인지를 지금 묻는 질문 같거든요. 넘어갈까요? 다회용이요. 예. 일회용은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3번 팀 빨랐습니다. 저희는 레츠 발명 클럽 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앞치마도 일정 온도가 높아지면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손앞치마가 견딜 수 있는 온도는 최대 몇 도이며 만약 구멍이 날 경우 대처 방향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손앞치마 한두 장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구멍 나면 2번까지도 쓸 수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손 들어주세요. 2번 팀. 아이디어뱅크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신다고 한 것처럼 버스 등에서 사람 수나 도착,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앱에서 또 스마트워치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정확도가 낮은 실내에서 실내 GPS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넘어갈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또 시간을 벌어갑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아까 카카오톡에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신다고 한 것처럼 버스 등에서 사람 수와 도착,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에서까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지하나 실내에서 실내 GPS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실내 GPS 쓰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이렇게 또 시간 넘어갑니다. 질문해 주실 팀 1번 팀 빨랐습니다. 저희는 Y브라더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발이라도 벨크로만 부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쉽게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나 요즘에는 활동 시에도 크록스와 같은 탄성 소재의 신발이나 학교에서 실내화를 많이 신는데요. 이런 소재의 신발을 신을 때는 이 발명품을 고정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고려사항이나 연구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벨크로가 아닌 벨크로가 아닌 약간 접착제 같은 잘 고정이 되면서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는 걸 활용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그래요. 초등학생들이니까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1번 팀 빨랐어요. 3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앱을 사용할 수 없는 노약자 및 시각장애인, 거동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계단 및 경사료가 없는 정류소 안내와 같은 길안 앱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처럼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나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프로그램은 저도 사용하는데 라즈베리파이는 오버히팅도 심한데 정말로 실용적일까요? 먼저 장애인을 위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워치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음성인식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 해도 되나요? 두 번째 질문 아직 답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질문. 질문 2개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두 번째 질문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프로그램은 저도 늘 사용하는데 라즈베리파이는 오버히팅이 심한 경향이 있어서 실용적일까요? 3번 팀 모르면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질문해 주세요. 5번 팀 빨랐어요. 3번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존의 유명 대중교통 어플과 연동해서 하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나비의 여러 가지 장점을 이용하면 또 연동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비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도 협업한다고 얘기하셨고요. 1분 남았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2번 팀 빨랐습니다. 저희 5번 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신발 벌림 장치는 발이 미는 부분과 신발을 고정하는 부분이 서로 맞물려서 발로 밀더라도 신발의 입구가 넓어지지 않고 사실상 신발의 공간만 차지할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입구를 넓힐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 예를 들면 넓힘 장치의 스프링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나요? 신발 벌림 장치는 발이 미는 부분과 신발을 고정하는 부분이 서로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발로 밀더라도 신발의 입구가 넓어지지 않고 사실상 장치가 신발의 공간만 차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구를 넓힐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 예를 들면 신발 벌림 장치에 스프링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다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입구를 추가로 넓히는 장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지렛대를 충분히 얇게 만들면 공간을 더 차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얇게 하면 약점을 왜 말해?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10시 48분에 시작을 해서 10분 동안 자유 토론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팀의 팀 번호나 팀명을 크게
굵게 매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4분 정도 토론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 질문권 2개씩 드렸는데요. 예. 번호 적어 주셔도 되고 팀명 적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서로 다들 준비를 해 왔을 거예요. 그러면 1번 팀은 4번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중에 이미 다양한 안전 기능이 있는 글루건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이 기존 안전 글루건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있는 글루건은 온도 조절 기능이 있고 고온 시에 색상별로 온도를 알려줘서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형태가 총 모양이 아니라 통통한 색연필처럼 생겨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무선 형태로 가벼운 글루건이라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안전 글루건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30초 야무지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다 썼습니다. 4번 팀 답변 바랍니다. 저학년이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팀은 레츠 발명 클럽에게 연달아 질문합니다. 레츠 발명 클럽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70도는 물론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이지만 글루건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온도인 100도에서 180도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파워포인트를 보면 열변색 스티커와 시온 스티커는 약 7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높은 온도에서도 떼지지 않고 온도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인가요? 의견인가요? 반반입니다. 4번 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티커 한 장으로 여러 번 사용하여 스티커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 뭐 저학년이고 다른 팀의 아이디어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초등부 결선대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3번 팀 초록별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얼음의 녹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얼음을 얼릴 때 그 10도씨와 30도씨를 비교했을 때 30도씨가 10도씨보다 20% 덜 녹는데요. 만약에 대용량으로 100kg을 생산했다고 했을 때 30도씨의 얼음은 100kg을 생산할 수 있으면 10도씨의 얼음은 80kg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kg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넘어갑니다. 4번 팀 질문해 주실까요? 5번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와이브라더스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렛대 운동화를 하나 갖고 운동화 말고 구두와 실내화는 착용할 수 있나요? 구두에도 장착할 수는 있긴 있지만 힐탭이 있는 신발이라면 뭐든지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팀, 5번 팀 둘 다 귀여워요. 네, 그러면 마지막 5번 팀, 2번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2번) 팀에게 질문한다고 했는데 예. 자전거 바퀴와 판 사이에 만약 두 명이 자전거를 탄다면
자전거 바퀴와 판 사이에 옷이 말려 들어갈 경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말고 실리콘같이 부드러운 재질로 방수판을 제작하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결선에서 준비한 발표 내용의 실험으로는 방수판을 알루미늄이 아닌 다른 부드러운 재질들로 이미 바꿔놓았고요. 그리고 긴 옷이 방수판에 걸릴 정도로 길어지려면 옷이 아주 길어야 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2명이 타는 자전거인 경우에는 보통 그런 자전거 패키지 전용 코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피해가 줄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권 2개씩 다 썼습니다. 이제 질문권 내려놓을까요? 예, 저희 오전 10시 42분에 자유토론 시작해서 저희 이제 한 18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이나 질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 배점 중에서 발표와 토론이 10점입니다. 가장 적은 포지션 분야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1, 2점 차로 크게 당락이 좌우가 되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무척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심사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번호 순서대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한번 그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은펜바 효과에 대한 원리와 어떻게 실험하는지에 대해서 알았고 은펜바 효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더 자세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세상에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구나 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자전거에 대한 방수판을 디자인하면서 방수판을 고정할 곳을 찾아보고 결국에는 자전거의 구조상의 디자인들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친구는 자전거를 살짝 잘 못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배려하는 자전거 바퀴를 하면서 자전거 타는 법도 익히고 자전거와 더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OCR을 이용하거나 구글 콜앱을 이용했을 때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나비 팔찌를 만들면서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글루건을 만들면서 글루건을 분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알아서 5번 팀 마이크 준비하고 있어요. 예. 대답하세요. 네. 지뢰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검색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명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신발을 신을 때 손을 써야만 뒤꿈치가 들어가는 그런 소박한 문제에도 큰 배움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다 켜져 있습니다. 예, 그 5번 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예선보다 우리 본선보다 지금 결선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탐구를 해서 참 또 초등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열심히 탐구를 하고 실험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한 생각도 드는데 5번 그 팀의 그 운동화에 지렛대를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건데 그 정도면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그 신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실험을 해 보았나요? 우리가 만약에 해보면 또 장단점이 있어서 또 계속 1차로 만들고 또
다른 개선하고 개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이렇게 그 테이프 붙인 거 말고 뒤에 지렛대를 이렇게 생성해서 끼워서 이렇게 신어보고 그런 실험을 해보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윤유리 동생이 신어봤는데 3D 프린팅한 거는 두꺼워서 못 신어봤어요. 이게 3D 프린팅한 건데. 3D 프린팅을 해서 직접 모델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이게 신발에 들어가려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원래 이것보다 더 얇아야 이렇게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곡선형으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발을 집어넣기 쉬운 방법으로 왜 지렛대 원리를 적용했을까요? 나 그게 궁금하네. 왜 지렛대 원리로 왜 그걸 설명했을까? 힐탭 발이 신발에 들어가는 힘으로 힐탭을 밀어서 좁은 신발 입구를 넓히고 힐탭을 구부러지지 않게 하려는 신발을 더 쉽게 신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5번 학생들이 만든 그 작품을 보면 받침점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신발 뒤축에 걸겠죠, 그거를? 네. 그럼 이게 운동화 같은 경우 구두도 그렇지만 운동화 같은 경우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쿠션이 있어서 거기 걸었을 때 받침점이 고정될 수 있을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축이 그냥 유지될 수 있을까? 움직일 것 같은데. 발표에선 나사로 고정하기로 했는데 직접 나사로 실제로 고정해 보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발의 용도는 신는 것도 편리해야 되겠지만 걸음을 걷거나 운동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걷거나 운동할 때 뭐 움직일 때 오히려 발에도 불편함을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거는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한 거지만 만약 진짜 만들게 된다면 이것보다 좀 더 얇은 것으로 해 약간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잘 더 보완 구상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2번 팀에게 제작자 입장에서 방수판을 설치했을 때 장점, 단점, 제작자 입장에서 물론 장점은 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주행 시 별로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말을 좀 끊는데요. 학생들이 실험한 그 영상 자료를 보면 방수판을 설치했을 때 튀는 각도는 줄어들었는데 사진 자료를 보면 더 멀리 튀어가더라고. 저희가 약간 굴곡이 있는 곳에서 실험을 해서 좌우의 물 분포에 약간 비대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른 곳에서의 실험을 하면 충분히 무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수판은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방수판으로 인해서 물이 멀리 튀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물론 자전거 전용 복장을 갖추고 자전거를 타면 그 방수판이 그 옷에 닿지 않겠지만 긴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또는 여성이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방수판이 옷에 걸릴 것 같은데 또 하나 야외에 나갔을 때 비가 왔다. 그 물웅덩이가 있다. 이 방수판을 이용하려고 한다. 지금 학생들이 만든 그 방법대로 만들면 어떻게 보관 소지를 할까?
그런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이 치마를 입고 방수판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치마에 방수판이 걸리는 것보다는 치마에 물이 튀기는 것이 조금 더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아까 저희가 말하지 못한 개발자 상에서의 단점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소지할 때는 이미 저희가 자전거에 간편하게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잠금 장치 묶어두는 줄 아시죠?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묶어두면 편리하게 보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1번 팀 은펜바 효과에서 학생들이 검색을 해 보았을 텐데 1960년대에 발견된 효과입니다. 그죠? 그때 실험 결과 가장 비교 실험을 했을 때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는 온도가 몇 도와 몇 도였다고 조사했을까요? 조사 안 해봤나요? 자, 아마 원래 은펜바 효과는 원래 고온에서 잘 나타나니까 아마 60도에서 80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건 예상이지요. 실제 결과는 35도와 5도씨일 때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났답니다. 학생들이 은펜바 효과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확인하고 그런 기본 실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변형된 이런 실험을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은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10번을 측정한 이후에 그래프를 그리고 평균을 냈다고 했는데 궁금한 거 실험할 때마다 다 빨리 얼은 것이 온도가 높은 것이 빨리 얼었고 그것이 또 천천히 녹았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실험할 때마다 전부 다. 오차가 있을 때는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대부분의 실험이 결과에 오차가 나지 않았을 때는 고온의 물일수록 더 천천히 녹았고 더 빨리 얼게 되었어요.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번 팀 발표 잘 들었는데 혹시 1번 팀은 과학자하고 공학자의 차이점을 아세요? 과학자는 과학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고 공학자는 엔지니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맞는데 일단 과학자는 과학 현상에 대해서 그 활용 분야는 언제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구하시는 분이 과학자이고 공학자는 이게 실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분이 공학자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보면은 아이디어에 뭐 탄소 발자국을 줄이거나 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 현상이 어떻게 활용될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심점은 이 현상이 정말 증명이 되느냐가 더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10번의 실험은 충분한 실험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험 데이터 중에서도 어떤 거는 그래프 준 거는 4개 온도만 있고 나머지 2개 온도만 비교한 게 있으세요. 이렇게 온도를 비교한 것도 어떤 건 4개, 어떤 건 2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이 정말 증명되냐 안 증명되냐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서 추가 좀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시간은 다 됐거든요.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6월에 온라인 심사 접수를 거쳐서 8월에 본선 대회하고 드디어 9월 21일 토요일 오늘 저희 결선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방학도 마음 편히 못 지냈을 것 같고 추석 연휴에도 이번 또 결선 대회 준비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긴 여정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심사위원분들 점수를 집계하도록 할 텐데요. 점수 집계되는 동안 그동안 우리 친구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어떻게 지내왔는지 잠시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초록별팀 2명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초록별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을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조심해서 잘 왔어요? 어땠어요? 네. 네, 잘 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 각자 따로 왔어요, 그렇죠? 저는 미리 와 있어가지고 아, 네. 그냥 그때는 날씨 좋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나가 보니까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딱 가니까 딱 무사히 잘 왔어요. 아, 그래요. 엄마 부모님이랑 어제 와서 여기서 잤어요? 그 할머니 댁이 있는데 그 할머니 댁에서 잤어요. 그래요. 추석 때도 할머니 뵙지 않았어요? 네. 자주 보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용돈도 많이 받았어요? 조금. 그래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 어디까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1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요, 우리 저도 1등이 되는 리안이. 이미 저희 팀이 그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 노력만큼 점수가 오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같은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에요? 네, 아니요. 절대 반은 아, 그래요. 네. 우리 그동안 애써준 각자 친구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요? 리안이는 라이미에게. 준비 잘해와서 고마워. 실험 같이 해줘서 고맙고 수고했어.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학교 티셔츠를 둘이 같이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이어서 저희 WASD 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 이제 결선 대회여서 친구들이 다 팀별 티셔츠를 다 입고 왔고, 예, 학교 예 저희 앞에 봐주세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결선 대회는? 결선 대회도 본선 대회랑 다 많이 더 본선 대회보다 더 힘들게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1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 저희는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본선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준비했고요. 목표는 1등이지만 굳이 예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상금이 큽니다. 상금 그때 반씩 나눈다고 했나요? 네, 반씩 나눌 거예요. 뭐 할 거예요? 2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예. 저는 일단 상금을 받는 양에 따라서 뭘 할지 계획을 세워놨지만 일단은 대상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반반으로 나누니까 제가 10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일부는 제 컴퓨터 관련 장비를 조금 바꾸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좋은 컴퓨터를 사갖고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야, 본인의 컴퓨터 바꾸는 게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세 번째 팀, 아이디어 뱅크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요 세 명의 친구들, 특히 여학생이 대답을 많이 했어요. 중점적으로. 예. 앞을 바라봐 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예. 예. 잘 했다고 생각해요? 네. 뭐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고 발표도 잘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 네. 일단 발표가 연습한 대로 잘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는? 예. 저도 발표가 준비된 대로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본선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이 팔찌도 직접 만들었어요. 예. 팔찌는 그거 결선 준비할 때 생각이 나서 친구에게 무디 블럭을 빌려서 일단 준비를 한 거라서 결선까진 가지고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친구 추석 때 이 준비하느냐고 좀 부담되진 않았어요? 마음껏 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과 학원에서 하루 종일 남아 있어서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명절 때 집에서 안 쉬고 추석 당일만
쉬었어요? 네. 나머지는 다 앞뒤로 과학에 매진했어요? 예. 그래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렛츠 발명 클럽 팀 귀여움이 한도 초과인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나온 팀들인데요. 선생님도 같이 나와 주세요. 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발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 등장했던 동생은 누구 동생이에요? 얘 동생이요. 아, 그래요? 동생이 연기 잘하던가요? 마이크 좀 주세요. 동생한테 연기하라고. 잘 모르겠어요. 대사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똘망똘망한 5명의 친구.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 마지막 팀, 지렛대 운동화, 앞으로 나와주세요. Y 브라더스 팀, 티셔츠도 Y로, 그쵸? 잘했어요? 네, 제 생각으로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최소 7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작게 잡았어요, 목표를? 작게 잡은 건 아니고 1등을 목표로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금액이 바로 나와 보여서 나와 버려가지고 7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대상이 된다면 200만 원으로 상금이 뛰어서 반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께 40만 원씩 드리고 동생한테 30만 원 줄 거예요. 부모님한테 40, 30, 30만 원 남아요. 그러면. 진아요. 근데 동생이 저축을 할 수 있겠나? 동생 돈이 내 돈이야. 아니. 그래, 요 팀은 둘이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이렇게 5개 팀의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심사 결과가 이제 다 집계가 됐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상식은 중등부, 고등부가 모두 끝난 후에 이 자리에서 시상식 하도록 할게요. 이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반, 9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서 다들 전국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는 전날 오든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분주하게 왔을 텐데 심지어 공복으로 온 친구도 있고 다들 컵라면에 샌드위치 먹고 왔는데 부모님들의 응원 받아가면서 오늘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생들이니까 이 김천 녹색미래과학관까지 부모님들이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사실 6월부터 온라인 접수를 했으면 그 전부터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주변을 계속 탐구했을 거고 어떤 뭐 보완할 점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그 결과를 드디어 오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초록별 팀, WASD 팀, 아이디어 뱅크 팀, 렛츠 발명 클럽 팀, 그리고 Y 브라더스 팀 이렇게 5팀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 렛츠 발명 클럽 팀 같은 경우는 본선에서 토너먼트로 특별하게 올라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초등부 결선 점수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별 팀부터 점수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좀 마음을 졸여야 긴장도 되고 좀 더 극적인 효과가 있겠죠. 지금 부모님, 선생님들 다 같이 응원해서 왔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보내고 이틀 사흘 만에 왔기 때문에 우리 진아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할머니 댁에 갔다가 또 자주 할머니 댁에 오는 그쵸?
반가웠어요. 예.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지만 예. 우리 뭐 손주가 이렇게 네.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할머니도 직접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초록별 팀 첫 번째 발표를 했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초등부 결선 초록별 팀 점수 공개해 주세요. 일단은 점수가 저희가 지금 보니까 본선부터 보면 300점대, 400점대를 줄을 이루고 있어서 일단 400점대는 일단 높은 점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팀 WASD 팀 점수 공개해 주세요. 일단 두 팀 다 높은 점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WASD 팀, 초록별 팀 과연 이 높은 점수가 유지될지 더 높은 점수의 팀이 있을지 예, 장장 석 달 지난 여름을 꼬박 반납했는데요. 아이디어 뱅크 팀의 점수 공개해 주세요. 예, 아이디어 뱅크 팀 예, 이렇게 되면 현재 스코어로는 WASD 팀이 상금 200만 원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목표한 대로 이루게 될지 귀염이 한도 초과였던 우리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온 레츠 발명 클럽 팀의 점수 공개해 주세요. 예, 이렇게 레츠 발명 클럽 팀의 점수까지 잘 봤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WASD 팀이 점수가 가장 높고 이어서 초록별 팀이 그 다음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Y보이의 결과에 따라서 대상이 누가 될지 다들 멀리서 왔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태풍 소식에도 저희 오늘 안전물자 한 10개 정도 받았는데도 비를 뚫고 왔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11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초등부 결선 마지막 팀 다들 지금 동영상 찍고 계신데요. 부모님들 네. 흔들리지 않게 잘 찍어주세요. Y보이의 점수 공개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WASD 팀 축하드립니다. 대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예, 멋진 아이디어 발표해 주신 모든 팀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이렇게 초등부 발표와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 1시간 동안 저희 점심 식사 갖고요. 오후 12시 30분부터 중등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후 대회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모두들 식사 맛있게 점심 식사 하시고요. 식사 후 저희 김천 녹색 미래과학관 둘러보시거나 오후에 진행되는 중등부, 고등부 결선 보시는 등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고요. 시상식이 시작되는 오후 4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결선대회 진출자들은 명찰 뒤에 있는 식권으로 2층 식당에서 도시락과 교환해서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